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장외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 조 후보자가 어제 사회 환원이라는 승부수 정면 돌파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조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사실 이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사퇴를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솔솔솔 나오기도 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예, 내용을 열어보니까 예상 밖의 사회 환원 카드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대학가들이 촛불 집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했던 갑작스러운 입장 발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환원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웅동학원 자산이 법무부는 133억 원이라고 하는데 부채는 이보다 더 많은 18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채가 해결돼야만 환원이 되는 거라 사실상 들여다보면 알맹이 없는 환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또 이 논란의 사모펀드 환원 발언도 이 얄팍한 술수라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모펀드가 조국 펀드임이 거의 드러나자 여론의 동정을 받고자 시도한 것으로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이 사회환원 카드를 썼던 사람이 네. 안대희 대법관 이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낙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안전대법관이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액 수입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야당에서 11억 원으로 총리 자리를 사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안전대법관이 사퇴했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 후보자가 왜 사회 환원이란 카드를 썼을까요? 더 문제가 되는 건 후보 딸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 후보자가 그런데 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자들에게는 수시로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거든요. 이 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 어제 입장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조 후보자가 약 2시간 동안의 청문회 리허설을 했습니다. 예. 이때 아마도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언급을 해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아끼되 청문회에서는 좀 따져보자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후보 딸의 이런 금수저 스펙이 엄마의 서울대 네트워크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뭡니까? 네, 이 조 후보자 딸의 논란이 되는 이 스펙들을 들여다보면 입시 전문가들도 엄마의 정보력 정말 상당하다,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 외고에 다니다가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고서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 의혹을 들여다보면 네. 당시에 이 공주대 교수가 조 후보자 아내와 서울대에서 함께 이 천문 동아리 활동을 했던 동료였던 겁니다. 이 어른들의 대학 동아리 인연이 이 자식의 금수저 스펙으로 작용했단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공부는 한 건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서울대 동료 교수도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데요. 네,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에 잠시 이 환경대학원에 적을 두고서 이 장학금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를 두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지만 누구에겐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이란 목표 앞에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라며 평소 조국 후보자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더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청문회 얘기 좀 해보자고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추석 밥상머리까지 이슈가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에서 4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 동안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 관례상 원래 국무총리는 이틀, 장관은 하루 일정인데 조 후보자는 이거 하루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당은 이에 맞서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닐 경우에 이거 국민청문회를 해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예정된 날짜가. 그런데 이 국민청문회의 어떤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국 후보자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조국 정국입니다. 그야말로. 여야의 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시계바늘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뉴스 추적 조경진 기자였습니다.